자, 유타 대학에서 찰리 커크, 트럼프 측근이 연설 중에 목부 위에 총격을 맞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다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을 했대요, 결국.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뭐 젊은 유튜버들을 비롯해가지고 기존 미디어를 벗어나서 젊은 층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미국 보수 청년 단체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타주의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이거니까 저격을 당한 거죠.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180m면은 저격용 소총이면은 이거는 그냥 놓칠 가능성이 없이 맞힐 수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이거. 이 인사가 뭐 의전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호 인력이 뭐 주변을 이렇게 다 수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저격하고자 맘만 먹는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FBI가 용의자는 일단 체포를 했대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목 부위에 총을 맞았고 결국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건 직후에 공화당 인사들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들 우리 모두 기도하자. 그리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반드시 이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찰리 커크가 사망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니까 굉장한 측근이었던 것 같고 이것은 김영균님 그렇죠. 의도적 저격이죠. 이것은 살해입니다. 살해. 이거 암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FBI가 이제 용의자를 체포를 했으니까 그 또 이 배경이나 배후나 이런 것들을 또 밝혀내겠죠. 지난 5일에 그러니까 불과 닷새 전이에요. 8월 5일. 일주일도 안 됐어요. 고향 킨텍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빌더 코리아 2025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대요. 첫 아시아 방문을 대한민국으로 했던 그 정도의 인사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약간 그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연설이 생각나는 그런 멘트도 했어요. 정치가 언젠가 삶을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삶에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 청년들의 정치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청년들의 정치적 행동을 강조한 바가 있는 이런 분인데 레오피아님께서 중간에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용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사에는 FBI가 용의자를 체포를 했다라고 이제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알려졌나 봐요. 일단 잡긴 잡았고 용의자라 생각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게 용의자가 아님이 밝혀졌을 수 있겠죠. 레오피아님 감사합니다. 용의자는 못 잡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배우를 밝혀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중에 총격을 이제 피습을 받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이트 트리플님께서도 이거 아직 조사 중이다. 좀 심각하네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 잠깐 훑고 지나갈게요. 비대위인데 조국 비대위입니다. 정말 비대위원장의 아주 그냥 단수로 조국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죠.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거 앞두고 이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국 혁신당을 만든 것도 조국이고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조국이죠. 창단 멤버들도 이제 슬슬 탈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우군이라는 이제 이 창단 멤버 이 고문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좀 멈춰달라. 그래서 결국은 11월에 열려고 했던 이 전당대회 일정도 이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오늘 조국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빠진다고 해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조국 발차기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조국 혁신당 사실은 비례대표가 12명이 있어서 그러지 이게 뭐 사실
작은 정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작은 정당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게다가 지금 조국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나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게 본인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감 중이라 해도 수감 중에도 SNS 정치를 계속 했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했고 외부 소식 다 듣고 있었는데 사면돼서 나오자마자 자숙하느라고 뭐 대응을 못했다, 이야기를 못했다 이랬으면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자숙하는 것만이 정치적 책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2030 세대랑 각을 세우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집구석에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조국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안 해 이제 이러면서 창단 멤버들마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새벽수 시작할 때 최규진 그리고 주병기 그리고 이혁원 이 세 사람 지금 장관 후보자 이렇게 로 있는 이제 장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임명 강행 수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부 장관 저희가 이거 인사청문회 할 때도 여러분께 많이 전달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자, 원전 2기 신규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 돌고 돌아서 탈원전, 돌고 돌아서 재생에너지입니다. 갑자기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저한테 주실까요? 이 사람 이 김성환 지금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 후보자 때 무슨 말 했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잠깐 좀 정리해 왔는데 주요 후보자 발언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그때 당시 탈원전을 주장은 했으나 현재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탈원전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심지어 최근에는 탈원전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이 재생에너지가 이 좀 간헐적이라는 간헐성이 단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만 해도 날씨가 좋을 때는 뭐 많이 됐다가 안 좋을 때는 안 됐다가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너무 세거나 약할 때는 안 됐다가 적당하면 또 잘 됐다가 그러니까 그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이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고자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탈탄소 사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2월에 확정이 된 원자력 발전소 2기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1기 신규 건설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뒤집습니다.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언제 그렇게 소수 의견 다 받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결국은 이게 이쯤 되면은 이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그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자신들의 진영의 어떤 지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청문회 할 때는 내가 후보자일 때는 아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 말고 그냥 맡겨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어떻게 그 재생에너지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온 세계가 다시 원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장관이 딱 되니까 오케이 임무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국민들이 지금 이거 다 이견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일단은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밀어놓고 다시 안 짓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제 무기한 연기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전기 생산력이 줄어들고 지금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게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이 어딥니까?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염전으로 소금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호남이잖아요. 근데 거기 만들어 놓고 뭐해요 지금? 생산은 잘 돼요 실제로. 해가 많이 잘 쬐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근데 생산이 기껏 그렇게 많이 해놓고 이걸 가져오질 못하잖아요. 중간에 이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에 이 태양광 패널 팔아가지고 자기들을 배불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호남에다가 다 뿌려놓고 정작 그 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역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도 일어나고 골아픈 송전탑 건설은 계속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놓고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고 원전은 지금 멈추겠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말을 하는 온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예,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뭘 결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어저께 이 인터뷰 통화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습니다. 라고. 아니 그럼 지가 이거 환경부 장관 후보자 때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든가요. 그래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였대요. 너무 세게. 전 정부에서 원전을 작살을 내가지고 회복하려다 보니까 이건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심지어 너무 세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에요. 뭐 원전을 밀어붙여. 그냥 지금 다 망해 자빠진 거 겨우 회복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전 정부에서 그렇다면 아예 그냥 탈원전으로 갔느냐. 외부에다 외국에 팔아먹는 건 또 팔아먹는 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랬다 보면 그 원전을 팔려고 하는 이 수출 계획이랑 안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계획이랑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이 탈원전 복구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우리 그 속담에 있잖아요. 화장실 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달라도 적당히 달라야죠. 이게 진짜 뭐 좌파들 종특도 아니고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수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부족했던 건가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5년이라는 그 임기 내내 중간에 탄핵도 안 당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 실험을 해놓고 그 데이터는 또 어디 온데간데 또 저희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 아직까지 임명 안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온라인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